안녕하세요. 김세라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임대차라는 게 있죠. 임대차라는 게 이제 일정한 차임, 일정한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을 하는 거죠. 빌려서. 근데 크게는 이제 건물 임대차와 토지 임대차로 나눠지고, 뭐 건물 임대차도 굳이 분류하자면 뭐 주택 임대차,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나눠지겠죠. 오늘 설명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제도예요.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 만료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하고, 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상 건물이 현존해 있을 때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하면 임차인이 해당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사가라고, 임대인 네가 이걸 다 사서 네가 가져가라고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.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.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거든요. 형성권. 그러니까 상대방과 합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해버리면은 딱 그 순간 그 효력이 발생을 해버려요. 그래서 그 지상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, 건물 매매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.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그 해당 지상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고 했잖아요. 그 금액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실제로 임차인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이 존재하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의 시가를 산정하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건물에 만약에 근저당이나 이런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는, 근저당이나 저당이나 뭐 이런 게 잡혀 있다고 해서 지상 매수 청구권 행사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 뭐 피담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을 합니다. 아시겠죠? 네. 이게 이제 분쟁이나 이런 소송이 되지 않고 소외에서 둘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적정하게, 사실 그렇잖아요. 딱 보면 건물 보면 돈 얼마가 들어갔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. 특히 뭐 상가 건물이고 장사를 했고 그러면. 또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자기가 이제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뭐 견적서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,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재판까지 이제 오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. 시가 감정을 해야 돼요. 감정료도 몇백만 원 들죠. 네.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게 잘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해당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밀려요. 월세를 안 줘요. 월세를 막 2달, 3달 밀렸어요. 그래서 임대인이 월세를 하도 안 내니까 그냥 해지 통보를 해버린, 계약 해지를 하자,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,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잖아요. 그에 따라서 종료된 경우, 자, 이런 경우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 건 아니죠. 하지만 우리 판례는 임차인의 어떤 계책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편하게 자유롭게 해지 통보를 해서 종료된 경우는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. 자, 이렇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경우에는, 이것도 매매에 따른 법률 관계잖아요. 그래서 임대인이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해당 지상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. 동시행변권 때문에. 그런데 단지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그건 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. 조심해야 돼요. 이런 것들 나중에 소송 다 했는데 부당이득, 점유 상당히 부당이득금으로 다 공제되는 경우 생겨요. 건물 가격 5천만 원인데 소송 한 2년 동안 본인이 점유하면 장사해서 부당이득 월세 한 달에 200만 원씩 2년치 가면 얼마예요? 받을 돈이 얼마 없어지는.
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돼요.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. 지상매수권 사례로 상담을 10명이 하고 가시면 그 중에 8분은 잘 협의를 하려고 그동안 몇 달 동안을 이제 얘기를 밖에서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. 본인도 이제 하도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나도 이제 소송을 해야 되나?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하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먼저 상대방이 소송을 접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나 변호사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하는 게 좋겠죠. 원만하게 하는 게 좋은데 안 된다 싶으시면 조력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.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지상매수 청구권 사례는 결국에는 뭐 본소, 반소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누가 먼저 했느냐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촬영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